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희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산업 현장의 대비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파일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중대재해 컨설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무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효과적인 그리고 비싸지 않은 이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받는 법 청취자분들께 잘 알려주세요. 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너무 이렇게 좀 범위가 넓은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네. 첫째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를 수습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사후 대응이 그것입니다. 네. 재해, 특히 중대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그리고 사업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재해를 사후에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실제 사업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대응하면 이미 늦으니까 미리 예, 대응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이라는 얘기네요. 예,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할 때의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재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즉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로소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뭔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사업장에 최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및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이행하도록 하는 게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대재해 컨설팅은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충분히 해놓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예, 컨설팅의 접근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그 유관기관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하여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컨설팅 또한 이러한 핵심 지표를 참고하여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핵심 지표에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제거,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그리고 평가 및 개선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의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또는 산업안전 지도사들이 이러한 핵심 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에 자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방금 5가지 핵심 지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의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책임 있는 사업주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영자는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시행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범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이 결정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설계하고 도입하고 예를 들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자의 리더십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침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지침을 만들고 네. 근로자한테 공개를 해주고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네. 그거를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하에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혼자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분야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근로자의 참여. 이건 어떤가요? 예. 이 중대재해 사건에서 재해를 직접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근로자인데요. 네. 이러한 근로자분들이 실제 이 작업 환경이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는 이럴 경우에 잘못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상한 소리 한다. 괜히 회사 돈 많이 쓰게 한다. 이러면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익명 신고 지침이라든지 절차를 만들어주고 네.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드린 것도 역시 이 근로자 참여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과 제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네.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및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변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를 개선을 하는 절차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라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는 역할까지도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법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작업 환경이나 절차 개선 부분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하시는 분들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은 뭘까요? 예, 비상조치 계획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에 관한 비상시의 조치 계획을 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장소, 공정, 작업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해 원인들을 가정한 사업장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이게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평가 및 개선을 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게 컨설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행했다고 해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이제 부족한 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